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인생의 비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몇 년 전 멀리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마지막 가는 길 인사도 못하고 그저 친구가 가버린 먼 하늘을 보며 잘 가라고 울음 섞인 인사말만 흩뿌릴 뿐이었다. 그토록 많은 죽음을 만나고 그토록 많은 이별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바로 이별인 것 같다. 먼저 가버린 친구가 못 견디게 보고 싶고 미안해진다. 조금만 더 자주 만날 걸,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줄 걸, 내가 내 친구여서 참 좋다라는 말을 자주 해줄 걸, 왜 나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야 후회하는 걸까? 조금만 더 서로에게 충실했다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면 지금처럼 이별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우린 서로가 나누었던 시간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쉽지만 따뜻하게 이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별의 고통으로 아파할 때면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남은 사람은 사는 거고,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남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속이 오죽했을까. 그럼에도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후회와 죄책감, 원망 따위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일 게다. 아버지가 숨을 안 쉬신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데 참 평안해 보였다. 그 느낌이 마치 계주를 하는데 아버지가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나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 같았다. 이제 내가 바통을 뛸 차례구나. 잃어버리지 않게 잘 들고 뛰다가 아이에게 무사히 넘겨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나는 가끔 힘들 때마다 스스로 자문해 본다.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바통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걸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 가끔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답은 하나다. 지금 잘해야지. 그래야 덜 아프고 덜 후회한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이별을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떠날 사람은 떠날 테고 남을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쉽지만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일 게다. 오늘 하루 잘 살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이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태도.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자꾸만 아니라는 신호를 건넨다. 흰머리와 잔주름, 떨어지는 체력, 노안 등등 나를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이다. 아무리 젊음은 마음에 달렸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봐도 소용없다. 몸이 아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보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슬프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가 되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날씬했던 허리와 정열, 모험심, 시력 등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봐야 한다. 중년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삶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맡아온 역할들을 빼고 나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봄으로써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듦으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이 듦으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나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뿐이다. 내가 의미 있게 써야 할 시간,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몸도 뇌도 때론 쉬어야 한다.
쉬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 평소에 할 수 있는 적절히 확장된 수준의 사고를 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잠시 멈추어 선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자신 있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몸은 피곤한데도 계속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함은 줄어들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요즘 몸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바람도 느끼고 가볍게 산책을 하기도 한다. 운동도 열심히 한다. 하루에 1시간은 운동할 시간을 비워놓는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나에게 멍 때릴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락할 작정이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때론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나날들이 있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들끓어오르는 분노와 모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절박성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며 결국은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버티어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정말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느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내려고 한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도 사람이다. 살아갈수록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로 가득 차 있으니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주의시킨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만약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배신당할 일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누군가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고립되고 외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 남에게 속을지언정 불안에 떨며 지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속는 것보다 날마다 모든 일을 의심하며 불안에 떠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으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러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일이 몇 번 있기도 했다.
하지만 상처가 두려워 사람을 믿지 않으면 행복도 없어져 버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는 편이다.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적정선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줘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못하는 걸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머가 없는 사람한테 유머러스해지라고 강요해봐야 그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그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관계를 잘 끌고 갈 수 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는데 단지 친함을 증명하기 위해 비밀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아무리 부모라 해도 병수발을 해주는 자식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폐를 덜 끼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며 아프다는 핑계로 자식에게 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먼저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마음이 상하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감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한계선을 기준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내 삶까지 망가지는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보다 남을 더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이 골마 터진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며 혼자 상처받아온 사람일수록 한계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끝까지 사람을 믿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한계 설정인 것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위단 교수가 쓴 노너심득에는 이런 말이 있다. 꽃은 활짝 피고 나면 시들 일만 남게 되고 달은 꽉 차게 되면 기울 일밖에 남지 않는다. 활짝 피기 전이나 꽉 차기 전에는 그래도 마음속에 기대와 동경이 있는 법이다. 친구나 가족의 관계도 모두 이와 같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만 확 트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두 사람이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자신을 열고 상대를 이해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친밀함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가까운 사이가 되면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라며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울수록 더 신경 쓰고 아껴야 한다. 상대가 모든 걸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을 핥힐 수 있는 말을 피하며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은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언제든 나를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도 묵묵히 걸어갈 힘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친밀함이란 외로운 이 행성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 꽃이야말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